내 소비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비 단계가 아닌 회사를 알리는 단계에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회사를 알리는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들은 회사를 알려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고, 나는 이미 알려지고 좋은 제품을 자가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크릿도 똑같습니다.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사이바더 소금으로 만든 바디버터가 그렇게 좋다며 해가지고 회원가입해서 자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되며 그들이 일으키는 아주 작은 소비가 몇십만 명이 뭉치다 보니까 지금 와우팩으로 일으키는 볼륨보다 훨씬 더 많은 볼륨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소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단계는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알리고 있는 단계예요. 알린다는 건 뭐냐? 소비라는 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쓰면 돼요.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뭐하러 A사에 있는 전 제품 뭐 공기청정기랑 영양제 같이 다 사 먹어요? 그렇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사 먹진 않죠. 그거까지 먹으면 안 되죠. 나는 그냥 취향이 좋아서 가입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선택적으로. 근데 회사를 홍보하고 알리는 단계에는요, 선택이 가능한가요? 아니, 내가 스타벅스 차리는데 나 우유 안 좋아한다고 라떼는 빼고 차릴게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회사를 알려야 되는데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그런 단계예요. 내가 전 제품을 써보고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알려서 이 회사를 전하고 알리는 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의 회원수가 많아지면은 회원들 수들의 자가 소비만으로도 회사는 돈을 벌기 때문에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제품이 다양해지면 이제는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진입이 되고, 소비자들이 진입이 돼서 소비자가 많아지면 판매 잘하는 조직들이 유입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쓰니까 그런 조직층이 두툼하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꼭대기만 돈을 번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진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진입한 사람들인데 당연히 꼭대기만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크릿이 지금 이 시점이 꼭대기라는 시점인 거예요. 저는 노골적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크릿 사업 선택을 했어요. 사장님들도 아마 이 회사 제품이 그렇게 좋다니까 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품도 좋지만 돈도 된다 그러니까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왕 내가 돈을 벌 거면 이미 유명해지고 다양해지고 알려진 이 회사에 들어가서 끝자락에서 소비 단계에서 내가 그 제품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초기에 선점을 해서 그렇게 제품 소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판매 잘하는 조직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자가 소비로 내가 돈을 벌 것이냐, 그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크릿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제품, 더 좋은 제품, 친구들은 얘기해요. 야, A사 가면은 훨씬 제품 많은데 A 사지, 너는 왜 시크릿 해?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회사를 대신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마케팅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매출을 일으키는 거면 개인의 능력이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내가 유통망을 구축을 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자가 소비로 내가 소득을 얻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그룹의 친구 수장이신 정의자 스폰서님도 이 사업을 처음 딱 시작했을 때 한 6개월 뒤에 이경주가 들어올 거야 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처음 저 가입했을 때 정의자 스폰서님이 저 건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전까지 저를 불렀었어요. 진짜 건달인지 아닌지 보겠다고. 정의자 스폰서는 그냥 친동생에게 알렸고, 친동생은 아는 언니에게 알렸고, 아는 언니는 신호등에서 만난 또 언니에게 알렸는데 그 언니가 며느리에게 알렸고, 며느리가 친구에게 알렸는데 친구가 친구에게 알려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알렸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내 능력을 100% 저희 스폰서님이 다 공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의 절반은 내가 일으킨 매출의 절반을 내가 가져가고 절반을 스폰서님이 가져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우리 엄마가 노래방에서 불렀잖아요. 저희 어머니 18번이거든요. 별소리 바꿔드려야겠네. 선물하게 해주세요. 사물에서 하나 정도. 호응 미팅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인들이 마음만 비우고요. 그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유통망을 만들어서 그들이 일으키는 매출로 내가 소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비즈니스는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벅스 하나 차리는데 25억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임대업 한번 얘기해볼까요? 임대업.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요, 월세가 130만 원이거든요. 근데 매매가가요 3억 5천이에요. 7평밖에 안 돼요. 7평짜리 오피스텔 3억 5천 주고 사면 임대소득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소득 한 3천만 원 정도 얻으려면 3억 5천짜리 오피스텔 30개 정도 있어야 돼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한 3천만 원 벌어요.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시크릿을 선생님들에게 이 사업은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권하는 건요, 리스크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벌 수 있는 한계는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능력보다는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는 현재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 6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은 60여 종의 스킨케어가 전부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 40개국에 지난 13년 동안 60여 종의 스킨케어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도 할 거고 한국 시장만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세계 시장에 우리가 막 진출을 해야 되는데, 제품을 써본 사람이 없고 제품을 검증해본 사람이 없다라면 그 나라에 진출을 해서 그들이 제품을 소비하고 검증하고 확신 갖고 사업자가 전환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년 동안 소비자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에요. 소비자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로 전환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유럽, 미주, 대만,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중 중무 면세점까지 이렇게 매장들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40개국의 매장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재팬, 독일, 코리아까지 7개 나라만 네트워크로 전향을 해놓은 상태예요. 향후 5년 내에 아직 오픈되지 않은 국가에 다 네트워크로 전환이 될 거래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나라 사람들은요, 매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 쓰는 3만 원짜리 제품을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0만 원, 12만 원에 사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근데 유통 과정을 거쳐서 비싸게. 근데 그 나라에 네트워크로 오픈이 됐어요. 회원가입을 하면 똑같은 제품인데 이걸 갖다 70% 할인된 가격으로 주겠대. 소비자들이 소비의 패턴을 변화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소비자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자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어때요? 글로벌을 외쳐대지만 결국에는 한국에도 5년 전에 시크릿 들어왔을 때 매장 하나 없고 제품 하나 써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소비되고 검증되고 확신을 갖고 사업자로 전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다른 나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미 제품을 검증한 소비자들이 13년 동안 제품을 써왔으니까. 근데 유통 과정 거쳐서 비싸게 써왔대요. 근데 네트워크로 오픈이 되면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똑같은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겠대.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회원가입해가지고 샀으지 매장에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매출을 일으킨다. 본인이 필요해서 자가 소비할 뿐인데 그들이 매출을 일으킨다. 그 모든 매출이 저희들한테 공유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팩트예요. 그럼 그 공유되는 게 어떤 게 뭐 왜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고 생각하면은 이것 때문. 시크릿 같은 경우 전 세계 3번째 오픈을 했고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A사나 N사, H사를 보면요, 30개, 25개, 28개국 수많은 국가들 오픈하고 한국이 끝자락에 오픈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 명절에 저희 조카 만났는데요. 조카가 설날이니까 선물로 사달래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사, 삼촌이 사줄게. 그래서 조금 비싼데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가 비싼 거 사봐야 얼마나 사겠냐? 사.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인터넷 사이트 인터파크. 들어가서 클릭을 했더니 88만 원짜리 자전거 휠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화장실 가가지고 혼자 욕을 그렇게 했어요. 애 앞에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 사. 10개월 할부로 사줬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엄마 삼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사촌 누나가 삼촌 다단계 꼭대기야 그랬더니 조카가 다단계 꼭대기? 그럼 돈 진짜 많겠네. 중학교 2학년도 알아요. 꼭대기가 좋은 거. 그렇잖아요. 꼭대기가 좋은 건 중학교 2학년도 알아요. 다단계는 싫어도 꼭대기는 좋아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A사, N사, H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좋은 거 아니죠? 꼭대기가 좋은 거죠? 내가 좋아야 되는데. 자, A사, N사, H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국가들을 오픈하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다 오픈하고 한국이 끝자락에 오픈을 했을 거예요. 국내 시장 안에 선점한 사람들은요, 국내 시장 소비자들로 인해서 돈은 벌어요. 근데 국내 시장 끝자락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이상 유입되는 사람들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는 내가 유통망을 만들고 내가 만들어놓은 유통망 안에서 회원들의 자가소비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더 이상 회원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돈을 못 벌잖아요. 보상이 아무리 좋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선점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국내에서 끝자락에 시작한 사람은 돈을 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3번째, 아시아 첫 번째.
세계 시장에서도 선점을 했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19개국이 앞으로 수많이 오픈이 될 겁니다. 한국 이후로. 그러면 한국에서 끝자락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이후로 오픈되는 국가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자가소비로 인해는 소득의 기회가 아직 한참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도 아직 선점의 기회는 훨씬 많이 남아 있죠. 단순 비교해드리면 A사 같은 경우 회원수가 약 100만 명이 넘어요. N사 같은 경우에는 80만 명이 넘습니다. H사도 5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시크릿 현재 회원수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은 회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내 시장 안에 선점의 기회도 남아있고 일본 시장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곧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오픈이 될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늘 파트너사들 형제라인 사장님들께서 외국 매출 들어오는 형제라인 사장님들 있었어요. 미국 큰 그룹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인 사장님들 그분들이 늘 스피치 할 때요 나는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을 한다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요 거기는 아침이라 가지고 거기서 매출이 올라온대요. 내가 잘 때쯤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또 매출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24시간 사업이 돌아가서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을 한대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저에게도 딱 들어온 거야. 해가 지지 않는 사업. 나이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내가 잘 때쯤이면 이 사람들 퇴근해가지고 열심히 매출을 일으켜요. 뭔가 찝찝하지만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이 있긴 했었어요. 그분들이 루비까지 가시더라고. 근데 단점은 시스템 참여를 못한다는 게 단점이지 이제. 우리 세미나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고 있어야 되니까. 해가 지진 않지만요 이거는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지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글로벌 시장이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탐나기도 했었는데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 파트너 한 사장님이 아주 여리고 가냘픈 여자 사장님이 계세요. 1박 2일 세미나 오시더니 스폰서님 미국 보상 플랜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왜요? 그랬더니 미국에 오빠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러더라고. 그 속으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나 잘하지. 한국이나 잘하지. 근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줬죠. 미국을 가시더라고. 갔다가 왔어요. 사장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빠 가입했는데 오빠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근데 속으로 뭐라 했냐면 한국이나 잘하지. 근데 그 오빠가 LA의 파트너를 300분을 만들어버려요. 그 오빠가. 그러면서 뉴욕, 시카고까지 연결이 다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아직 오픈되지 않은 국가가 많이 남았다라는 건요. 사장님들 안에서 그 매출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국 안에서 유통망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유통망 안에서 그 매출이 연결될 수 있어요.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제 산하에 일본인이 가입되는 게 일주일에 100명 이상 들어와요. 일주일에. 명절인데도 거기는 명절이 아니잖아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명절이면요 마이오피스가 정지된 지 알았거든요. 볼륨의 변화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명절에도 매출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신 제 파트너 사장님 있어요. 플래티넘 송건일 사장님. 사업 죽어도 안 된다고요. 저한테 허구한데 그만두고 싶다고 왔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시스템 안에서 버티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죠? 눈빛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눈빛을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맨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둘 거면 왜 날 찾아왔냐고 본사로 전화를 하지. 5분 안에 해결되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럼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일본인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분이 한 달 만에 볼륨을 50만 점을 만들어내요. 송관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스폰서님보다 저 레드 빨리 갈 거예요. 자기 안쪽에 레드 나와 있다고. 자 가세요. 글로벌 비즈니스란 게 이런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중국은 언제 오픈해요? 중국은 언제 오픈해요? 물어봐요. 중국을 왜 걱정해요? 그러면은 자기 중국에 아는 사람한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미국이요 먼저 오픈해가지고 한국이 미국 밑으로 가입이 됐어요. 일본이 오픈되니까 미국인들이 일본 가나요? 한국인들이 일본 가지? 근데 일본 그 모든 매출을 미국인들이 다 공유받고 있잖아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만 잘 우리가 연결해놔도요. 중국 오픈되면요 우리가 안 가요. 우리가 가지 말라 그래도 그들이 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와 선점의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는 많이 남았다라는 게 시크릿 사업의 가장 큰 비전이에요.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의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건 엄청난 팩트겠죠. 태국 백화점에 가면요 오일솔트가 진짜 12만 원에 팔려요. 제가 예전에 태국 가가지고 홍석천, 석천이 형하고 이렇게 김우리 하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천이 형이 야 네 시크릿 하지 나 홍보해줄게 제품 좀 줘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날지 모르고 가가지고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뛰어갔어요. 툭툭이를 타고. 그 오일솔트하고 바디머드하고 했는데
뭐 3개 샀는데 30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영어가 안 되니까 이 사기냐 아니냐고 할 수도 없고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자꾸 얘기해도 어쩌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그렇게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유통과정에서 비싸게 파는 제품을 우리가 그 나라가 오픈돼서 코드가 열리면 그들이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 매출을 공유받는 비즈니스가 이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크릿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가 오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좋아요. 안 믿으셔도 좋아요. 제가 재작년에 그렇게 비트코인 얘기를 저희 스폰서님한테 했거든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헛소리인지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17,000원 할 때였거든요. 나도 안 샀고 내 스폰서님도 안 샀는데 얼마 전에 2,000 몇백만 원까지 갔잖아요.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도 좋아요.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이 시크릿을 얻는 기회가 점포를 차리고 본업을 포기하고 이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내가 의심스러운데도 이걸 해봐야 된다면은 당연히 못 믿는 게 맞죠. 근데 사장님들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샴푸 비누스키 로션 이거 브랜드 체인지 함으로 이 기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고민은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성장력을 한번 볼게요. 2014년도에 1위에 등재가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104%의 성장을 했어요. 시크릿이 이제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시크릿 지금 시작하면 늦었다. 선점은 끝났다. 도대체 그 선점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막 설명했더니 시크릿은 너무 늦었어요.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이러더라고. 끝물이잖아요. 이러더라고. 그걸 왜 사장님이 정해요? 그랬어요. 나도 안 정하는데. 왜 끝이 났다고 생각해요? 회원수가 너무 많잖아요. 회원수 별로 안 많은데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끝난 거지. 내가 사장님 그럼 얼마 만에 해야 선점인데요? 그랬더니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년 이내고 자기 회원수가 한 1000번대에서 2000번대 정도 되면 선점이라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회사 회원수가 2000명으로 끝나면요? 그게 선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0번대 시작한들 회원수가 2000명으로 끝이 나면 그건 선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반 사업자인들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건 또 선점이 아닌 거잖아요. 선점의 기준은요, 현재 회원수가 몇 명이고 회사가 얼마만큼 이 나라에서 오래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시크릿에서 4만 명이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회원수가 안 들어온다고? 선점 끝난 거죠. 근데 여기서 150만 명, 200만 명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의 몇 배 성장이에요? 4만 명 가지고도 전 세계 최고 직급자가 몇 조나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점의 이거는요,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면 선점이 끝난 거. 성장을 하면 끝나지 않은 거. 다들 비트코인 요즘 이슈가 됐잖아요. 비트코인 끝났다 하는데 더 오르면 끝이 안 난 거예요. 더 안 오르면 끝이 난 거고 누구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래요. 선점이 끝났다 안 끝났다? 회사의 성장력을 보면 돼요. 2012년도에 시크릿이 한국 처음 들어왔을 때요, 1년 한 해 동안에 일으킨 매출이 3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3년도 한 해 동안 일으킨 매출이 120억. 2014년도에 한 해 동안 일으킨 매출이 740억이에요. 2015년도에 1000억, 2016년도에 1200억, 2017년도에 1400억, 이제 2018년도에는 3000억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매출이 더 들어오잖아요. 끝자락에 시작해도 어떤 매출이 들어오기 때문에 끝에 시작한 사람들이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2014년도에 시크릿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시크릿을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끝자락이었어요. 왜? 내가 가입한 날 내가 제일 늦게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거 선점 아니라고. 먼저 시작한 사람 있지 않냐고. 2012년도에 먼저 시작한 사람 있대요. 그렇지만 했어요. 회사가 성장할 것 같으니까, 제품이 좋으니까. 근데 2016년에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16년에 시작한 내 친구는 선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있어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끝자락에 가입했으니까. 근데 2018년에 시작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친구가 선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2020년에 누군가가 가입해서 우리 같이 이제 그 제품을 쓰고 사업을 진행을 해나간다면 지금 시작해도 선점이라는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회사가 지난 시간 성장해온 그래프를 보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건강식품부터 다양한 생필품들이 출시되고 제품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소비자 시장이 열릴 거고, 소비자들의 아주 작은 소비가 모이다 보면 그 매출이 커져서 지금보다 더 큰 매출이 일어날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망하는 게요, 2020년까지 현재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비하는 사람은 약 10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까지 2000만 명이 육박할 거라고 해요.
앞으로 1000만 명이 더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1000만 명, 과연 이 1000만 명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가 한 2000개 있어요. 2000개. 2000개 중에 국가가 허가하고 합법적인 업체가 약 120개가 있어요. 그 120개 업체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매출을 하는 이 회사예요. 10위권 밖에 있는 회사들은요,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10년이 지나도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신제품을 출시 못하는 회사들. 왜냐면 회원수가 없는데 신제품 출시하면 회사가 무조건 리스크잖아요.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품 가질 수는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안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회원들마저 그만둬버리니까 회사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사례도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 더 1000만 명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데 그들이 10위권 밖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못해도 1위부터 10위권 안에는 들어가겠죠. 근데 1위부터 10위권 안에서 아직 글로벌 기회가 남아있고 제품이 좋고 보상이 합리적이고 선점의 기회가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하겠죠. 1000만 명이 다 시크릿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이 100만 명이 시크릿을 선택해도 아직은 엄청난 선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A사, 애터미 같은 경우 AT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작년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된 소비자만 70만 명이 넘어요. 70만 명이. 그들이 샴푸, 치약, 비누, 로션 하나씩만 샀어도요, 그들의 매출을 공유받는 상위에 랭크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공유받는 거예요. 그 시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시크릿이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10명에게 얘기하면 8명이 거절을 하지만 중요한 건 10명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2명이 쌓이고 2명이 쌓이다 보면요, 10명에게 알리는 사람은 더 많아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크릿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품은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회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품이 다양해지면 이렇게 회사를 한 번쯤 들어봤던 사람들이 샀으면서 제품이 정말 좋다라면 그들은 지속적인 소비를 하게 될 거고, 그들의 소비로 우리는 인쇄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소비로 우리가 소득을 얻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들은 그냥 소비할 뿐인 거예요. 내가 아메이 치약을 사쓰고 허벌라이프에서 셀레늄이라는 보충제를 사 먹었듯이 나는 그냥 내 필요해서 자가 소비할 뿐인데 나의 소비로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는 구조라고요. 누가 벌어가냐?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선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크릿에는 엄청난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다양한 신제품, 선크림, 식용 솔트, 비타민, 여드름 치료제, 화이트닝, 구강 제품, 헤어 제품, 다이어트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사실 이 PPT 슬라이드가요, 제가 2014년도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쓰던 슬라이드예요. 그때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 전 제품들이 다 나올 거라고 스폰서님이 강의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와우팩이 토너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와우팩이 토너가 없었어요. 친구를 가입을 시켜가지고 와우팩이 친구에 도착을 해요. 남자도요, 아무것도 몰라도 스킨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스킨은 안다니까요. 와우팩이었는데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딴 건 다 안 줘도 되는데 스킨은 왜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왓슨스 가가지고 미스트 통을 하나 사라 그랬어요. 그 약국 가면 정세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통 안에 소금이 있어요. 건소금이. 그 세 개를 섞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스킨이라고. 그 친구가 이게 무슨 200억짜리 사업이냐 그래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강의할 때마다 자꾸 이런 게 나온대요. 그 말을 내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시간이 지나니까요, 선크림도 나왔고 식용 솔트도 나왔고 비타민도 나왔고 여드름도 나왔고 화이트닝도 나왔고 구강도 나왔고 헤어도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하던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다이어트 언제 나오냐고. 난 대답을 하죠. 그거 나와도 안 빠진다고. 그거 나오면 마치 뭐 다 빠질 줄 아는데 그거 나와도 안 빠진다고 선생님.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제품은 나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4만 명일 때도 10만 명일 때 다이어트 나오는 게 훨씬 많이 팔리겠죠. 회사가 성장하고 회원수가 늘어나면요, 제품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오면 우리가 사업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내가 예전에 미팅을 갔는데 커피숍에 갔어요. 겨울에 갔었어요. 겨울에 12월 달에 커피숍에 어떤 아주머니 나오셨어요. 중간에 브릿지 하신 사장님은 잠깐 화장실 가셨고, 그래서 나이도 있으시고 어머니 같으니까 제가 뭐 커피 뭐 드실래요? 제가 사겠다고. 뭐 드실래요? 했더니 자기 커피 안 마신대. 뜨거운 물 한 잔 달래. 예. 뜨거운 물 주고 나는 커피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커피를 딱 꺼내는데 애통미 커피인 거야.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서 거기 커피도 있어요? 이랬지. 그랬더니 갑자기 브로셔를 딱 꺼내는 거야. 우리 다 있다고.
또 후원하러 갔는데 내가 아니, 물김치가 있는 거야. 물김치가 김치 3종이. 김치도 팔아 이랬더니 총각 이거 김치 사서 먹어봐. 이거 진짜 싸 이러는데 마트보다 싸. 아니 정신 차려야지. 화장실 가면 우리 파트 왔는데 정신 차려야지. 내 지금 쇼핑하러 온 게 아닌데 내 돈 믿고 사올 뻔해. 아니 뭐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순간 내가 드는 생각이 이 제품이 많아지면 이래서 좋구나. 제품이 많아지면 이래서 좋구나. 그 시장이 되면요 정말 재밌어질 거예요 사장님들. 그 시장이 되면 왜냐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안 사 먹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안 사 먹었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블루다에 핀 달고 어떻게 제가 애트미 김치를 사 먹습니까? 비싸도 종갓집 먹지. 중요한 건요 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업이 쉬워져요. 그럼 누군가는 그래요. 그때 가서 사업해야지. 내 유통망을 보다 넓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제 파트너들이 한 달에 60BB만 소비를 해요. 하더라고요. 걔 렌트카 하는 친구인데 제가 렌트카 소개도 어마어마하게 해줬는데 우리 엄마 18번인데 어머니 오신 거 아니죠? 벨소리가 다른 데서 나니까 요새 이게 유행인가 봐요. 우리 엄마도 명절에 노래방에서 이거 불렀거든요. 그 친구 집에 가니까요 저는 알잖아요. 다 아메이 제품이에요. 근데 후원하는 방식이 우리랑 완전 달라요. 아메이 후라이팬에 요리를 해줘요. 아메이 프라이팬에 안 달라붙는다고 보여줍니다. 칼도 보여줘요. 잘 썰린다고. 그러냐고. 밥 먹고 나면 영양제를 착 줘요. 물하고. 아메이 야 이거 다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도 괜찮대요. 한 16알을 주더라고요. 색깔별로. 중간에 뭐 추파추스도 하나 섞여있는 기분이었어요. 그거 먹고 나니까 공기가 왜 이렇지 하면 공기청정기를 다 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입비용 없이 진입했냐 그랬더니 진입비용 없이 진입했대요. 그럼 이거 다 뭔데 그랬더니 필요해서 샀대요. 맞아요. 필요해서 산 거예요. 진입비용 없이.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산하에 많아지면 우리 사업은 더 수월해지겠죠. 그게 잘못된 방식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는 그 방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는 그 방식에 그 회사를 선택하면 그 방식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는 거고 그 차이점만 사장님들이 정확히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 제품 써보면서 맞죠 제 말이? 네. 오늘 다 후원해야겠네 제가. 오늘 10억 링언어 대신 2억 5천 링언어 왔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자 우리 원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있는 이 420m 홈이 있어요. 홈. 근데 이 홈은 지리적인 특성상 유입되는 길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 한마디로 물이 유입되면 빠져나갈 길은 없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물이 증발을 합니다. 기후가 원체 강하니까 햇빛이. 그 증발이 되고 다시 또 물이 고이고 또 증발이 되고 고이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머드하고 미네랄 소금이 퇴적되고 축적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여기에 있는 바다에 있는 바다의 농도의 염도 자체가 일반 해수보다 훨씬 더 높이 33% 이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고 삼투압작용으로 부력으로 사람 몸이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 죽은 바다라고 불렸던 바다예요. 근데 요르단 지질학청에서 여기를 연구하고 조사해봤더니 일반 해수에서 발견되는 미네랄보다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0배가량 많은 미네랄들이 검출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좋은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관절염, 피부, 미네랄 자체가 우리 몸에 다 필요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식을 통해 가지고 미네랄 섭취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다 음식들이 가공식품이잖아요.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섭취할 일이 잘 없죠. 그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현상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대두화시키고 이슈화를 시키고 있어요. 국민들의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특수성을 가진 미네랄,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0배가량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 제품의 원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료라는 거는 어떠한 팩트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기술력은 모방이 가능하지만 원료는 모방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원료가 주는 인체의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르는 걸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샴푸, 비누, 스킨로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바르면서 쓰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이 사해바다의 원료, 미네랄들이 내 몸속으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 부족했던 미네랄까지 충족을 시켜주니까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파트너 사람들 우리가 시크릿 샴푸 쓰고 머리 났다. 들어보셨죠? 막 대머리였는데 머리가 갑자기 났대.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아토피가 다 나았대. 뭐 심한 분은 뭐 생리통일 때 바디버터를 발랐더니 생리통이 사라졌대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 제일 그 나쁜 광고라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일어나냐? 내가 평소에 탈모가 있고 뭐 염증이 있고 몸에 질환이 있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몸에서 합성이 안 일어나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저도 영양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트레이너를 오래 했었잖아요. 지금은 배가 좀 나았지만 트레이너를 저도 13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영양학도 공부하고 해부학도 공부하고 생리학도 공부를 했는데 영양학 쪽에 뭐가 있냐면요 체내의 미네랄 뭐냐면은 모든 몸속에 들어가는 영양분들은요 미네랄이 없고서는요 동화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근육으로 변환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먹어도요 미네랄이 없으면 에너지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좋은 약이나 영양제, 비타민들을 먹더라도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미네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내가 기존에 먹었던 것들하고 동화율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건강한 현상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은 아니지만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건강함을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팩트. 그래서 이 전 제품을 사 쓰는 거예요. 전 제품을. 남자분들 이거 다 어디다 쓸까요? 그죠? 저도 처음에 그게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정보만 달라 그래서 정보만 줬는데 다음날 화장품이 한 박스가 집에 왔더라고요. 돈도 안 줬었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200 꺼줬으니까 갚으래요. 묘하게 빌린 것 같더라고. 묘하게 빌려. 왜냐면 제품이 일단 우리 집에 있으니까 200 꺼줬으니까 갚으래요. 빌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 그거 뜯었어 안 뜯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뜯었지. 내가 네 성격을 알지. 뜯었지. 뜯으면 갚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 네가 뜯었어 내가 뜯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뜯었지. 그러니까 그럼 네가 돈 내야지. 5,000원 끊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크릿 만난 계기예요 그게. 그래서 200 줬어요. 근데 뜯으니까 화장품이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왓센스에 파는 제일 싸구려 스킨 로션을 한번 쓰면 다 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릴 정도로 정말 안 쓰거든요. 끈적이는 게 싫어가지고.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세수는요 해피바스 알죠? 폼클렌즈 3개에 5,000원 살구약. 그거만 다 씻어요. 알잖아요. 목욕탕에 그거 하나 들어가면 다 씻는다니까요. 왜요? 잘못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목 바구니 들고 다녀요. 샴푸, 컨디셔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네랄 비누, 머드 비누. 아시다 이상하게 봐. 가슴도 큰데 바구니 들고 있는 아시다 이상하게 봐. 근데 거기 비누 쓰면 괜히 몸에 파라벤 들어가서 나 이거 못 쓰는데. 지금은 그래요. 나 이상하게 보지 마. 옛날에는 저기 해피바스 그걸로 다 했다니까요. 많이 짜요. 많이. 5,000원에 3개니까 많이 짜요. 남자들이 씻는 데는요 딱 3군데 정해져 있어요. 여기 거기만 집중적으로 씻어요. 그거 쫙 따가지고 딱딱딱. 요즘은 바구니 들고 다니죠 이제.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저도. 울지 마세요 사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벌써 눈물 흘리시면 어떡해. 근데 써보면요 없이 살다가도요 써보면요 없으면 못 살아요. 썸을 없으면 아침에 화장 못하지 알잖아요. 다 뜨잖아 썸을 안 하고 화장하면. 저도 화장을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벗겨놓으면 못 알아봐요. 이동진 사장님, 김천호 사장님만 제 화장 안 한 거 봤어요. 저도 화장을 13년째 하고 사는데 확실히 클렌징도 다르고요. 벗기려고 하지 마요. 안 벗을 거예요 화장. 가면은 안 벗을 거예요. 사장님도 똑같잖아요. 집에 가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클렌징도 이걸 쓰다 보니까 썸을도 써보다 보니까 필링제도 써보다 보니까 다른 걸 알기 시작하면서 재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으로 구매하든 소비의 목적으로 구매하든 내가 써보다 보면요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이 생깁니다. 전 제품을 구매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 매달 15만 원 재구매하는 게 우리 사업의 전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증금 200만 원인데 월세 1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건물주가 화장품 사업을 하네? 그래서 월세를 냈더니 화장품을 주네? 그래가지고 사업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어차피 내가 샀을 거 받았으면서 내가 사업하는 거예요. 시크릿 아니더라도 사장님들 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거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요 세상 어떠한 일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시크릿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세상 그 어떠한 일보다 리스크는 가장 적고 벌 수 있는 한계치는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한번 제품 바꿔 쓰면서 시작해보자라는 겁니다. 방부제가 안 들어간 건강한 제품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걔 렌트카 하는 친구인데 제가 렌트카 소개도 어마어마하게 해줬는데 우리 엄마 18번인데 이것도 어머니 오신 거 아니죠? 별소리가 다른 데서 나니까 요새 이게 유행인가 봐요. 우리 엄마도 명절에 노래방에서 이거 불렀거든요.
그 친구 집에 가니까요. 저는 알잖아요. 다 아메이 제품이에요. 근데 후원하는 방식이 우리랑 완전 달라요. 아메이 후라이팬에 요리를 해줘요. 아메이 프라이팬에 안 달라붙는다고 보여줍니다. 칼도 보여줘요. 잘 썰린다고. 그러냐고. 밥 먹고 나면 영양제를 착 줘요. 물하고. 아메이 뭐, 야 이거 다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도 괜찮대요. 한 16알을 주더라고요. 색깔별로. 중간에 뭐 추파추스도 하나 섞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거 먹고 나니까 공기가 왜 이렇지 하면 공기청정기를 다 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입비용 없이 진입했냐 그랬더니 진입비용 없이 진입했대요. 그럼 이거 다 뭔데 그랬더니 필요해서 샀대요. 맞아요. 필요해서 산 거예요. 진입비용 없이.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산하에 많아지면 우리 사업은 더 수월해지겠죠. 그게 잘못된 방식이 아니고요. 네트워크는 그 방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는 그 방식에, 그 회사를 선택하면 그 방식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는 거고, 그 차이점만 사장님들이 정확히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 제품 써보면서. 맞죠 제 말이? 네. 오늘 다 후원해야겠네 제가. 오늘 10억 링언어 대신 2억 5천 링언어 왔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자, 우리 원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있는 이 420m 홈이 있어요. 홈. 근데 이 홈은 지리적인 특성상 유입되는 길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 한마디로 물이 유입되면 빠져나갈 길은 없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물이 증발을 합니다. 기후가 원체 강하니까 햇빛이. 그 증발이 되고 다시 또 물이 고이고 또 증발이 되고 고이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머드하고 미네랄 소금이 퇴적되고 축적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여기에 있는 바다에 있는 바다의 농도의 염도 자체가 일반 해수보다 훨씬 더 높이 33% 이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고 삼투압작용으로 부력으로 사람 몸이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 죽은 바다라고 불렸던 바다예요. 근데 요르단 지질학청에서 여기를 연구하고 조사해봤더니 일반 해수에서 발견되는 미네랄보다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0배가량 많은 미네랄들이 검출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좋은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관절염, 피부, 미네랄 자체가 우리 몸에 다 필요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식을 통해 가지고 미네랄 섭취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다 음식들이 가공식품이잖아요.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섭취할 일이 잘 없죠. 그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현상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대두화시키고 이슈화를 시키고 있어요. 국민들의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특수성을 가진 미네랄, 작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0배가량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이 우리 제품의 원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료라는 거는 어떠한 팩트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기술력은 모방이 가능하지만 원료는 모방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원료가 주는 인체의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르는 걸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샴푸, 비누, 스킨로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바르면서 쓰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이 사해바다의 원료, 미네랄들이 내 몸속으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 부족했던 미네랄까지 충족을 시켜주니까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파트너 사람들 우리가 시크릿 샴푸 쓰고 머리 났다. 들어보셨죠? 막 대머리였는데 머리가 갑자기 났대.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토피가 다 나왔대. 심한 분은 생리통일 때 바디버터를 발랐더니 생리통이 사라졌대요.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제일 그게 나쁜 광고라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일어나냐? 내가 평소에 탈모가 있고 염증이 있고 몸에 질환이 있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몸에서 합성이 안 일어나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저도 영양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트레이너를 오래 했었잖아요. 지금 배가 좀 나왔지만 트레이너를 저도 13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영양학도 공부하고 해부학도 공부하고 생리학도 공부를 했는데, 영양학 쪽에 뭐가 있냐면요, 체내의 미네랄, 뭐냐면은 모든 몸속에 들어가는 영양분들은요 미네랄이 없고서는요 동화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근육으로 변환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먹어도요 미네랄이 없으면 에너지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좋은 약이나 영양제, 비타민들을 먹더라도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빠져나가지. 그래서 미네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내가 기존에 먹었던 것들하고 동화율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건강한 현상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래서 의약품은 아니지만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건강함을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팩트. 그래서 이 전 제품을 쓰는 거예요. 전 제품을. 남자분들 이거 다 어디다 쓸까요? 그죠? 저도 처음에 그게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정보만 달라 그래서 정보만 줬는데 다음날 화장품이 한 박스가 집에 왔더라고요. 돈도 안 줬었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입에 부어줬으니까 갚으래요. 묘하게 빌린 것 같더라고. 묘하게 빌려. 왜냐면 제품이 일단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입에 꽂았으니까 갚으래요. 빌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 그거 뜯었어 안 뜯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뜯었지. 내가 네 성격을 알지. 뜯었지. 뜯으면 갚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 네가 뜯었어 내가 뜯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뜯었지. 그러니까 그럼 네가 돈 내야지 이러고 전화 끊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크릿 만난 계기예요 그게. 그래서 200 줬어요. 근데 뜯으니까 화장품이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왓센스에 파는 제일 싸구려 스킨 로션을 한번 쓰면 다 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릴 정도로 정말 안 쓰거든요. 끈적이는 게 싫어가지고.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세수는요 해피바스 알죠? 폼클렌즈 3개에 5,000원 살구약. 그거만 다 씻어요. 알잖아요. 목욕탕에 그거 하나 들어가면 다 씻는다니까요. 왜요? 잘못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목 바구니 들고 다녀요. 샴푸 컨디셔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네랄 비누, 머드 비누. 아시다 이상하게 봐. 가슴도 큰데 바구니 들고 있는 아시다 이상하게 봐. 근데 거기 비누 쓰면 괜히 몸에 파라벤 들어가서 나 이거 못 쓰는데. 지금은 그래요. 나 이상하게 보지 마. 옛날에는 저기 해피바스 그걸로 다 했다니까요. 많이 짜요. 많이. 5,000원 3개니까 많이 짜요. 남자들이 씻는 데는요 딱 3군데 정해져 있어요. 여기 거기만 집중적으로 씻어요. 그거 쫙 따가지고 딱딱딱. 요새는 바구니 들고 다니죠 이제.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저도. 울지 마세요 사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벌써 눈물 흘리시면 어떡해. 근데 써보면요 없이 살다가도요 써보면요 없으면 못 살아요. 썸을 없으면 아침에 화장 못하지 알잖아요. 다 뜨잖아 썸을 안 하고 화장하면. 저도 화장을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벗겨놓으면 못 알아봐요. 이동진 사장님, 김천호 사장님만 제 화장 안 한 거 봤어요. 저도 화장을 13년째 하고 사는데 확실히 클렌징도 다르고요. 벗기려고 하지 마요. 안 벗을 거예요 화장. 가면은 안 벗을 거예요. 사장님들도 똑같잖아요. 집에 가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클렌징도 이걸 쓰다 보니까 썸을도 써보다 보니까 필링제도 써보다 보니까 다른 걸 알기 시작하면서 재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으로 구매하든 소비의 목적으로 구매하든 내가 써보다 보면요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이 생깁니다. 전 제품을 구매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 매달 15만 원 재구매하는 게 우리 사업의 전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증금 200만 원인데 월세 1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건물주가 화장품 사업을 하네? 그래서 월세를 냈더니 화장품을 주네? 그래가지고 사업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어차피 내가 샀을 거 받았으면서 내가 사업하는 거예요. 시크릿 아니더라도 사장님들 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거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요 세상 어떠한 일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시크릿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세상 그 어떠한 일보다 리스크는 가장 적고 벌 수 있는 한계치는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한번 제품 바꿔 쓰면서 시작해보자라는 겁니다. 방부제가 안 들어간 건강한 제품이라는 거.